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소울메이트는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까?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12일 토트넘의 2019년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결승전 멤버 라인업을 언급하면서 다들 어디 갔나? 라고 조명했다. 토트넘은 2018-19 시즌 UCL 결승전에 올라 리버풀과 대결을 펼쳤다. 당시 손흥민,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 데니 로즈,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키에런 트리피어, 휴고 요리스가 선발 명단을 꾸렸다. 손흥민만 남고 다 떠났다. 요리스가 있지만 전력외로 분류돼 새로운 행선지를 찾고 있어 전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손흥민과 팔방미인적인 역할을 해준 해리 케인은 독일의 축구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다.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두 사람의 공격 능력이 결합된 전설적인 파워로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PL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휘관, 디딕파관 등의 역할을 공유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리고 둘 다 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타이틀을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라는 화려한 듀오를 제치고 여러 번 집어갔다. 케인은 그만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승을 이루기 위하여 이번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결정했다. 토트넘 측에서 케인을 남기기 위해 연봉 상승, 은퇴 후 앰버서더로서의 책임 임명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지만 그의 마인드를 유혹하는 것은 실패했고 결국 케인의 잔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에 도달했다. 그래서 토트넘은 재원 조달이라도 하자는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바꾸었고 케인은 결국에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을 결정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리그에서만 17골을 넣으며 지난 시즌에 득점왕으로 뛰어올랐던 니클라스 필크루의 16골이라는 기록을 깼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시즌에서 레버쿠젠의 승점 2점이 미달해 2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케인이 바라던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있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토트넘에 홀로 남게 된 손흥민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존재감과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받은 후 그라운드 안팎에서 높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매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엠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감탄했다. 그래서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응원해준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와 배려의 표시로 인사를 건네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이외에 버질 반 다이크, 케빈 더 브라위너, 마르틴 웨데가르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의 EPL 최고 주장 탑 5에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 토트넘에서 일했던 스승으로 알려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그는 훌륭한 프로 선수다. 토트넘이 캡틴이 되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최고가 됐다. 그는 주장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수로서의 활약도 빼어나다. 그는 케인이 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격력의 공백 해결하는 프런트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중이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함께 손흥민은 이번 시즌의 최전방 공격수로 12번 출전에서 8번 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행진의 시작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다. 당시에는 토트넘이 볼을 먼저 잃어버려 0대1로 뒤져가고 있었는데 손흥민은 전반 16분에 마노르 솔로몬과 패스 플레이가 있은 후 공간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골을 만들었다. 그는 후반 19분에도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쇄도한 후 다이렉트 슈팅으로 팀의 4번째 골이 날리는 동시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에 이어 다시 한 번 골을 넣어 이번 시즌 첫 번째 해트트릭을 이루었다. 소흥민은 이 골을 통해 총 4번의 해트트릭을 해내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활약을 보여주었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어 아쉽게 무산되었다. 그리고 전반 42분에 매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패스를 주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감각적인 터치로 경기를 만들었다. 이 골로써 그는 이번 시즌 EPL에서 4호 골을 내었다. 이 골은 토트넘에서 9월에 선정되는 이달의 골로 뽑혔다.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포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에 메디슨이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하여 역습에 나섰다. 그가 패스를 준 것을 손흥민이 받아 골키퍼와 1대1 대결에서 또다시 골을 뽑아냈다. 이 골로서 그는 EPL에서 5호 골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았다. 그 뒤에 손흥민은 9월에만 6골을 넣는 환상적인 성적을 보여줘 EPL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어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수립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등 토트넘에서 152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후반 21분에 메디슨과 브랜든 존슨이 연결된 패스를 받아가다 등 득점을 이어갔고 이 골로 그는 8호 골이라는 숫자를 챙길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이 축구장에서 나온 골은 토트넘에서 10월의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런 놀라운 성적과 함께 따올린 1회의 이달의 선수상과 2회의 토트넘 이달의 골로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증명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그는 12경기에 참가하여 8골을 넣으며 득점 왕 경쟁에 뛰어들어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컨디션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장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경기에 참전한 선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쓸만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략을 짜고 지휘하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사랑스러움으로 2경기를 연속으로 잃었다. 첫 번째 경기는 7일 한국 시간으로 정해진 첼시와의 경기였으며 이어서 11일에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하였다. 2경기에서 팀은 총 2골을 얻었지만 대신 6골을 허용해버렸으며 어떤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후 10라운드도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승리는 총 8번이 보인다. 토트넘은 2회의 무승부도 가져왔다. 그로 인해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1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4위까지 잠식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이 좀처럼 자신의 폼을 잡지 못하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추월해 넘어갔다. 토트넘이 연속 2경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주축 선수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의 이탈이 특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원과 수비의 핵심인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부상으로 빠졌고 데스티니 우도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인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벤 데이비스, 지오바니 로 셀소, 브라이언 길 등을 등록하였다. 이들 선수들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다이어와 호이비에르는 작년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들이며 그들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들 선수들을 충분히 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고 그게 이번 경기에서 더욱 패배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데일리 메일기라는 영국의 신문은 13일에 보도하면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그들은 최후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훌륭하게 수비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볼을 정확하게 배급하는 등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였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들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운트의 결장은 팀에게 큰 공백이었다. 마운트가 중심이 되어 선보이던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플레이가 사라졌고 스트라이커로서 8경기 연속 8골을 넣었던 손흥민도 침묵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간판 미드필더진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마운트와 판더 펜의 부상 후 복구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내년에야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앞으로 토트넘이 직면한 일정은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스트햄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이어지는 4번의 게임이다. 이 4팀 모두 프리미어리그 상위 10위 안에 있는 강력한 팀이므로 토트넘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40연패의 시리즈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